주말 아침 송은재TV 시작합니다. 어제도 하루 종일 많은 일들이 발생을 했습니다. 소위 이정근 게이트 또는 돈봉투 게이트. 송영길이 민주당의 당대표로 선출되던 그 시기 2021년입니다. 3, 4월에 돈봉투가 뿌려졌다 라고 하는 검찰의 수사 내용이 계속해서 터져나왔고, 어제는 또 4차 공판이었습니다. 이재명의 선거법 위반 4차 공판이 열려서 이재명 면전에서 유동규가 이재명을 고 김문기를 절대 모를 수가 없다라고 하는 증언을 쏟아냈습니다. 그 다음 백현동 관련해서 이재명이 성남시장으로 있을 때 백현동을 4단계나 용도 변경을 해주면서, 상향 용도 변경을 해주면서 3천억 원의 수익을 안겼다, 민간업자에게. 거기에는 이재명의 최측근이죠. 이재명의 성남시장 선거 선대본부장까지 지냈던 김인섭에 대해서 구속영장이 발부가 됐습니다. 재판부에서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 구속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 이낙연, 장인상 때문에 지금 국내에 들어와 있는 이낙연이 지난 13일 밤에 이낙연계 의원들과 만찬을 가졌다. 그 자리에서 많은 이야기들이 나왔다. 겉으로는 별 정치적인 이야기는 하지 않았다라고 하지만 많은 이야기들이 오고 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많은 지금 여러 가지 사건들, 이 많은 사건들을 관통하는 중심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이재명입니다. 이재명을 둘러싸고 일어나고 있는 이 일들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이재명이 이 많은 문제에 대해서 어제 재판에서 유동규의 진술에 대해서도 이재명은 눈도 마주치지 않고 침묵했습니다. 백현동의 측근인 김인섭이 구속이 되는데도 침묵했습니다. 사실은 송영길 게이트가 될 것이다, 송영길 게이트가 되고 있다, 이 문제에 대해서만은 이재명이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으니까 딱 한마디 했습니다. 검찰 수사를 지켜보겠다. 검찰 수사를 믿을 수 없지만 일단 지켜보겠다 했습니다. 이재명이 이렇게 말을 아끼고 침묵을 지키고 있는 이유, 이 많은 사건들 속에 이재명 문제가 중심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재명 자신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많은 사건인데다가 또는 이재명과 송영길의 관계에서 빚어지는 많은 사건들이다. 앞으로 민주당, 이재명의 민주당이 어디로 갈 것인가, 그 부분과 관련해서 이재명과 송영길의 관계, 이재명과 이낙연의 관계, 이 부분들이 여러 가지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복잡해 보이는 문제들을 좀 간단하게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이정근입니다. 사무부총장을 지냈습니다. 송영길이 당대표를 할 때 이정근이 자진해서 많은 휴대폰을 검찰에 제출을 했고, 검찰이 이정근의 휴대폰에서 포렌식을 통해서 3만 건의 녹취록을 확보를 했다. 최소한 민주당 의원 20명 이상에게 돈을 뿌렸다. 송영길 당대표 당선을 위해서. 그 다음 당직자들까지 포함하면 100명에 이를 수도 있다. 송영길이 지난 2021년에 전당대회에서 홍영표에게 간발의 차이로 승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막판에 홍영표에게 뒤집어진다. 홍영표는 대표적인 친문입니다. 그때 이 이정근을 통한 이 이외의 돈 살포는 없었는가? 민주당이 정말 구태의연한, 아직도 당내 선거에서 돈 살포를 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재명이 대선 후보로 선출이 되고 당대표로 선출이 되는 이 과정에서는 돈 살포가 없었을까? 지금 많은 의혹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정근이 왜 이렇게 검찰에 모든 것을 불었을까? 이정근의 이 휴대폰 이외에도 많은 노트까지 있다. 돈 살포한 그런 증거들이 들어있는 노트까지 있다. 이정근은 그러니까 알선 수재와 정치자금법 위반해서 사업가로부터 10억 원을 받은 것으로 지금 4년 6개월이 선고가 됐습니다. 검찰은 3년을 구형을 했는데 재판부가 이례적으로 4년 6개월을 선고를 했습니다. 알선 수재와 정치자금법인데 이걸 어떻게 병합하느냐, 그 부분에 검찰과 재판부의 시각의 차이도 있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검찰의 이정근이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면서 검찰이 상당히 구형량을 낮췄던 것이 아니냐. 이정근이 굉장히 민주당에게 배신감을 느끼고 있다. 모두 불어버리겠다. 이정근이 자신이 10억 원을 받은 것을 놓고 이정근이 다니면서 자신이 모두 청와대에 많은 백이 있다, 줄이 있다,
송영길과도 절친하다 뭐 이런 내용들이 모두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정근이 있는 자리에, 그러니까 주민 서너 명이 있는 자리에도 송영길을 부르면 송영길이 갔다. 도대체 송영길과 이정근은 어떤 관계일까? 사무부총장을 시킵니다. 송영길이 당대표가 되고 난 이후에 이정근이 핵심적인 역할을 했을 것이고 그게 지금 드러나고 있다. 특히 돈 관련해서 약점을 쥐고 있는, 자신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한 사람은 결코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그게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민주당으로서는 손절할 수밖에 없었고 이정근은 거기에 배신감을 느꼈고, 이정근의 녹취록이 일부가 이번에 공개가 됐을 것이다. 그 많은 녹취록이 공개가 되면 어떤 사태가 벌어질 것이냐. 송영길은 일단 프랑스에서 이정근과 꼬리 자르기를 했습니다. 이정근의 책임이다. 자신은 잘 몰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정근의 녹취록에는 돈을 주고 받은 것을 송영길에게만 보고해라. 현역 의원들 10명 해서 300만 원씩 봉투에 넣어서 돌리는 것. 이런 의논을 하는 자리에 송영길도 있었다. 이런 녹취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이정근의 노트도 있다.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이 발칵 뒤집어진 것입니다. 적어도 100명 이상이, 이번 건으로 100명 이상이 검찰의 수사를 받을 수가 있다. 당이 뒤집어진다. 현역 의원만 지금 30-40명이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여의도에서는 이름까지 떠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누가 돈을 받았다. 또 당내에서는 조홍천을 비롯해서 송영길에 대해서 자진해서 귀국해서 검찰의 수사를 받아라. 탈당을 해라. 송영길과 관계를 정리해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송영길은 기획수사다. 뭐 의도를 한 수사가 아니냐. 국면 전환용. 이재명은 검찰 수사를 좀 더 지켜보자. 믿지 못하겠다. 뭐 이런 정도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앞으로 어떻게 되어갈 것이냐. 기획수사라고 자꾸 이야기하는데 이재명도 그러고 민주당이 일만 있을 때마다, 그러면 검찰이 뭐 전 국민 5천만 명을 대상으로 해서 언제나 수사망을 넓혀놓고 있습니까? 혐의가 발견되고 혐의가 포착된 사람에 대해서 수사를 하는 것이죠. 그게 어떻게 기획수사입니까? 기획수사는 혐의가 드러나지도 않았는데 어떤 사람을 찝어서 검찰이 수사를 하게 되는 경우, 그걸 기획수사라고 하죠. 또 뭐 국면전환용이라고 하는데, 이정근의 녹취록이 터져 나왔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팩트입니다. 도대체 돈 살포가 얼마만큼 일어났느냐. 거기에 대해서 검찰이 이정근의 녹취록 또는 노트 얼마만큼 증거를 확보하고 있느냐입니다. 어마어마한 양이 더 있을 것이기 때문에 민주당은 불안하다. 송영길, 이재명은 불안하다. 그런데 지금 송영길이 부인하고 있는데 이재명은 여기에서 검찰 수사를 지켜보자. 이 이상의 말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전직 당대표가 관계가 된 전당대회에서 돈 살포가 이루어진 이 부분에 대해서 현 대표가 아무런 말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재명과 송영길의 관계 때문입니다. 송영길이 당대표가 아니었으면 이재명이 아니라 이낙연이 대선 후보로 선출되었을 것이다. 라는 게 민주당의 지배적인 분석입니다. 홍영표가, 친문인 홍영표가 당대표가 됐더라면 이낙연에게 유리했을 것이다. 송영길이 당대표로 있으면서 이재명이 대선 후보로 되는데 결정적인 환경을 조성했다. 송영길은 또 자신의 지역구까지 물려줍니다. 인천의 지역구까지를 이재명에게 물려주고 자신은 서울시장 선거에 나와서 떨어집니다. 이재명과 송영길의 이 관계, 이 끈끈한 관계, 이 관계가 틀어지게 되면 이재명으로서는 결정타를 맞을 수가 있다. 그래서 민주당 내부에서는 이재명이 송영길을 손절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런데 손절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와 있다. 송영길이 이정근을 손절하니까 이정근이 검찰에 가서 다 부른 겁니다. 이제 송영길이 검찰의 수사를 받게 될 겁니다. 소환을 받게 될 건데 이재명이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이냐. 이재명이 송영길을 버릴 수 있느냐. 둘이 손절할 수가 있느냐. 그럴 수 없을 것이다. 이런 많은 것들이 송영길의 수사 과정에서 드러날 것이다 라고 하는 점입니다. 이재명이 불안해하는, 그리고 이게 장기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현재까지 거론되고 있는 사람만 현역 의원, 당직자 해서 100명입니다. 과거 전례가 없던 일입니다. 한 정당이 완전히 문을 닫아야 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한 정당 전체가 지금
검찰의 수사를 받게 됐다. 비리 혐의를 안게 됐다. 지금 이런 형편입니다. 이재명이 송영길과의 관계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 굉장히 긴 시간 동안 검찰의 수사가 일어날 텐데 이걸 어떻게 할 것인지가 관건입니다. 이런 와중에 이재명 자신의 사법 리스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먼저 어제 선거법 위반 제4차 공판이 열렸습니다. 유동규가 나와서 이재명 앞에서 결정적인 진술을 또 했습니다. 김문기가 자신에게 문자를 보여주면서 자랑을 했다. 이재명에게 칭찬을 들었다. 개인적으로 이재명에게 인사말을 들었다. 그 문자가 있었다라는 것도 공개를 했습니다. 유동규는 오는 28일입니다. 다음 공판에 또 나옵니다. 또 증언을 하게 됩니다. 어제는 유동규에 이어서 정진상, 이재명의 최측근인 정진상의 증언이 있을 예정이었는데 정진상이 몸이 불편하다라는 이유로 증언을 미뤘습니다. 정진상이 법정에서 어떻게 대답할 것이냐 할 말이 없으니까 일단 미루고 본 겁니다. 몸이 아프다라는 핑계로 미루고 봤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이재명의 선거법 위반은 1심 판결이 한 3, 4개월 뒤에 1심 판결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김명수 사법부가 바뀌게 되면 대법원장이 바뀌게 되면 총선 전에 선거법 위반 재판 이게 대법원 판결까지 끝날 수가 있습니다. 이재명의 국회의원직도 날아가고 다음 대통령 선거에 나올 수도 없고 민주당은 434억 원을 토해내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 다음 또 백현동입니다. 김인섭 이재명의 최측근입니다. 성남시장 선거에서 선대본부장까지 지냈습니다. 백현동의 이 개발하는 민간 사업자로부터 77억 원을 받았다. 그 받은 대가로 이재명에게 이야기를 해서 정진상에게 이야기를 해서 4단계 용도 변경을 해줬다. 그래서 그 민간업자는 3천억 원을 챙겼다. 이 김인섭에 대해서 어제 재판부가 구속영장을 발부를 했습니다.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고 혐의가 분명하다라고 했습니다. 김인섭이 구속이 됐다면 이제 남아있는 것은 정진상과 이재명입니다. 4단계 용도 변경을 왜 해줬느냐 백현동에 대해서 이재명은 이걸 국토부에서 강압을 해서 할 수 없이 해줬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국토부의 반박은 이 용도 변경 권한은 성남시에 있었다. 압박한 적 없다. 공문서로 확인이 되는 부분입니다. 이재명이 백현동 관련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수사를 받아야 될 처지에 와 있다. 이재명과 정진상이 백현동 관련해서 본격적인 수사를 받게 됐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재명에 대해서 2차 체포동의안이 언제 넘어오느냐? 쌍방울의 대북 송금 관련해서 2차 체포동의안이 넘어오느냐? 아니면 백현동 관련해서도 이재명을 소환해서 조사를 해야 합니다. 쌍방울도 이재명을 소환해서 조사를 해야 합니다. 그 이후에 체포동의안이 넘어오게 될 것이다. 그런데 그 전에 이정근 게이트, 돈봉투 게이트가 터졌다. 정확하게는 송영길 게이트입니다. 이재명이 자신의 사법 리스크, 또 선거법 위반 재판, 여기에다가 송영길 게이트까지 연루가 되면서 굉장히 장기적으로 이재명이 서서히 무너져 내릴 것이다 라고 하는 전망입니다. 민주당도 지금 답이 나오지 않는 겁니다. 지금 민주당이 여기에서 이재명과 손절하지 않으면, 송영길과 손절하지 않으면 민주당 모두가 지금 돈을 받았다라는 혐의를 덮었을 판입니다. 그러니까 송영길과의 손절, 이재명과의 손절을 말하지 못하는 민주당 지금 의원들은 너도 돈을 받았느냐? 지금 여의도는 엊그제부터 송영길 측으로부터 돈을 받은 이 민주당 의원들의 명단이 떠돌아다니고 있습니다. 또 당내에서 이 검찰 수사와는 별개로 조사팀을 만들어서 자체적으로 조사를 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재명이 선뜻 결정을 못하는 이유는 송영길과의 관계 때문입니다. 송영길과 손절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거기에다가 검찰이 지금 도대체 얼마만큼 많은 양의 증거를 확보하고 있는지를 가늠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정근이 모두 분다면 이정근 관련해서도 많은 혐의들이 드러날 것인데 앞으로 여기에 관계된 현역 의원들과 당직자들을 검찰이 수사하면서 더 많은 부분들이 드러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복잡한 문제의식 속에서 이제 이낙연이 엊그제입니다. 지난 13일 저녁에 장인상을 당해서 왔으니까 이제 오는 18일 미국으로 출국하는데 그 전에 감사를 표시한다라고 해서 만찬을 했습니다.
서른, 김철민, 서동용, 오영환, 윤영찬, 김영배, 거의 이낙연계입니다. 이 자리에서 정치적인 이야기는 오가지 않았다라고 했는데 결정적인 말이 나왔습니다. 이낙연이 당내에 많은 문제가 있는데 당에 회초리를 드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회초리를 드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다. 이낙연의 이 말입니다. 이낙연이 오는 6월 귀국한다라고 하는데 지금 이재명, 송영길 이제는 당 전체가 완전히 내려앉을 이런 위기인데 회초리를 드는 사람이 없다. 자신이 들 수밖에 없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직접적으로는 이재명에 대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당 전체를 향해서 이재명, 송영길 이 게이트입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묻고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이 이재명을 대체할 리더십으로서 이낙연 자신밖에 없지 않느냐. 그 이야기를 지금 민주당의 최대 영향력을 갖고 있다고 보이는 문재인에게 하는 말이다. 이낙연이 민주당 전체와 문재인에 대해서 이재명으로는 어렵지 않겠느냐. 만약 대안이 없다면 자신이라도 나서야 하지 않겠느냐. 그 메시지를 보냈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어제 하루만 해도 굉장히 복잡하게 많은 문제들이 생겼습니다. 그 중심에는 이재명이 있습니다. 이재명이 서서히 무너져 가고 있고 이재명의 민주당에 대한 검찰의 각종 수사가 큰 틀에서 전략적으로 굉장히 길고 굉장히 깊게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점을 충분히 느낄 수 있는 어제 하루였습니다. 송재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